출석한 지 10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소회부터 묻겠습니다. 네, 뭐 있는 사실대로 충실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뭐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다만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절차상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뭐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좀 가장 좀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던 사안은 어떤 거였어요? 제일 힘든 거는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았고 2007년에도 조울증이 있었다고 형님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정신과 전문의가 다 평가 의견을 냈었고, 또 그 해에 뭐 거의 수백 건의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을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 조사에 대해서 뭔가 부실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오늘 이후로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변호사님, 어제 한 10시간 정도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꽤 길었나요? 사실 조사받아야 될 피고발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0시간이 긴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받은 것도 10시에 들어가서 3시 30분 정도에 식사를 하러 왔죠. 좀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4시 반에 다시 들어갔다가 실질적인 조사는 1시간만 더 5시 반 정도에 끝내고 그때부터 조서를 검토했던 거거든요. 조서 검토. 그래서 조서를 검토해서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수정하는, 그게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고 8시 한 25분쯤에 나왔으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6시간 그러네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능했던 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는 형태로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밟아 나갔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진술서 제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 생각보다는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혜 선생님, 특이한 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술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는 건데 그래도 되는 건가 봐요? 그 본래는 사실은 출석하여서 소환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쟁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체하거나 또는 경찰은 조사를 끝내고 싶지만 혹시 조사받는 사람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더 조사를 구두 진술로 바꾸자 원했는데 진술서로 대체한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진술서로 대체 가능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내라라고 경찰에서 권유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 1회 조사로 끝내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2회, 3회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대제 신문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직 도지사고 뭐
1시간이 1,300만 시간 뭐 이런 비유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워낙에 바쁘고 또 조사를 여러 번 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실제로 질문을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일일이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 없다라고 경찰에서 판단해도 이게 또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이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성남시장을 재직하면서 발생한 무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김부선 스캔들이라든가 허위사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사실관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증거와 주장, 진술로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절차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이 재소환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아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은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출석을 안 하면 발부받는 게 체포영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출석 안 했을 때 발부받는 거지. 이번처럼 한 번 출석했는데 다시 불출석했을 때 받기는 부담스럽죠. 더더군다나 현직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겁니다. 사실은 피의자 신문은 정상적으로 묻고 답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를 해버리고 말았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은 최근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찰이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을 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에서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내가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사건들은 진술밖에 없는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혹여라도 의도치 않게 진술을 번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불필요하게 진술을 번복한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정이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검찰로 그대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했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한 번은 출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검찰은 경찰과 별개의 기관이고 검찰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게 되면 또 지난한 재판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기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될 입장 같습니다. 검찰에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 지금 쟁점은 보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를 들으면 형의 강제 입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형이 남을 해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뭐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남을 해할 수가 있었으니까 입원했다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서 대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나는 관여가 된 게 없고 형수가 직접 다 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게 없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건데 어제 그런 얘기는 했죠.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아니면 절차상 판단의 문제가 있는가 뭐 그걸 갖고 경찰하고 계속 신문을 받으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조사에 가장 큰 쟁점이었죠. 쟁점이면서 어제 한자 말을 3개를 썼어요. 인생무상. 너무 재판이 많고 또 11월도 가고 낙엽도 지니까 이거 너무 인생 무상을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새옹지마 얘기를 했어요. 새옹지마가 뭡니까? 말을 잊어버렸는데 말이 전방에 중국 고사죠. 말이 새끼 나가지고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이 잘 신문이나 이거 의혹 사건이 잘 좀 마무리가 되면 나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이런 판단하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또 사필 규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니까 법원에서 정당하게 뭐 판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어제 1,300만 명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경찰 조사 끝나자마자 도정을 챙기는 모습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이 논란에서 끝내고 싶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의 업무해야 할 이 시간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경찰 조사를 받는 거는 도민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또 도정에도 콩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경찰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자기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는 사실 우리가 흔히 쇠는 맞을수록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도 나와 했던 얘기가 돌아가신 형님의 그 정신병원 문제까지도 이 문제도 형수님이 한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
사실 이거는 경찰도 알고 있는데 뭐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경찰과 법원에서 어느 만큼 증거로 채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본인은 굉장히 지금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어제가 지방자치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31일까지 경주에서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는 이제 각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서로가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경기도 지사로서 그 행사에 참석할 테니 더 이상 이런 논란은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을 긋는 모습이겠죠. 근데 손정희 변호사 어제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 분당서 정문 맞은편 건물 앞에서 쓰러진 50대가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 지지 집회 참석자 A씨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CCTV를 분석해봤더니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A씨가 가슴을 움켜잡는가 싶더니 주저앉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도 심근경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재명 지사가 분당서에 지금 참석하고 지지자들이 수백 명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 한 명 중에 50대 남성이었는데 지지자 중에 이렇게 집회 참석 목적으로 과열된 분위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왔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황망하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겠다. 유가족에게도 애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SNS에 올렸는데요. 어찌됐든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박소매 변호사, 김부선 씨 관련 사건인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아예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로 넘긴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죠. 김부선 씨가 서울 남부지검에 이재명 지사를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을 분당경찰서에서 사실 관련 사건을 조사를 해오다가 분당경찰서와 검찰 측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서 분당경찰서는 관할인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성남지청은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성남지청 자체, 성남지청과 그 관할 분당경찰서가 경기도지사가 소재한 곳이다 보니까 수사의 공정성,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도 수사가 공정하다고 진행된다 판단될 만한 곳은 서울에 있는 서울 남부지검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해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원래 수사 단계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검찰로 올리게 되는데 경찰 수사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그렇죠. 사실 불충분한 수사 단계에서 그냥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그 사건도 그 지역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겨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는. 사실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된 사건은 이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결말이 나야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그렇죠. 뭐 인기 여배우하고 그 공직자 경기도지사하고 관련된 그거니까 상당히 국민들한테 관심이 큰 거죠. 그래서 분당 경찰서에 했는데 분당 경찰서라는 게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한테 성남시에 분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변호를 하면서 여기는 그 이재명 도지사한테 편향된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 검찰로 좀 넘겨달라. 그래서 그게 좀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뭐 수사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변호인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강용석 변호사가 맡을 수도 있고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맡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강용석 변호사는 아직 확답을 안 한다잖아요. 강용석 변호사도 지금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상당히 그 충격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가타부타 뭐 얘기는 없다 하는데 앞으로 강용석 변호사 자신에 대한 재판도 우선 급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 김부선 씨는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옥중 변호를 받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건데요.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받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법무법인 A 소속 그 대표 변호사거든요. 강용석 변호사가 그 법인에는 다수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 같이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 같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인 소속 동료 변호사로부터 변론 활동은 계속 받겠다라는 의지인데 아마 이렇게 결정한 데는 강용석 변호사가 강력하게 우리 법인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다른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혹여라도 내가 보석 신청을 해서 보석으로 나온다거나 항소심이 빨리 진행이 돼서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변론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접견 과정에서 큰 변론의 방향을 잡고 다른 변호사랑 협력해서 이 사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김부선 씨 입장에서 지금 단계에서 그 강용석 변호사님이 선임된 그 법무법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것도 또 녹록지도 않고요. 일단 한 배를 탔으니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박사, 이 내용은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와서 어떤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지만 강 변호사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흐름이 바뀐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김부선 씨가 강영석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그거다라고 하면 서로가 의견 일치를 봤던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기는 쉽지는 이제 안 보여요. 워낙 세밀한 또 내밀한 얘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바꿔버리면 또 처음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강영석 변호사도 아마 혹정에서 이 사건을 맡기는 맡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기서 강영석 변호사가 했던 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김부선 씨가 오죽했으면 함께 하겠다 얘기를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옥중에서 얼마만큼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이 문제이고 또 거기서 나온 주장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까는 국민이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재판부나 검찰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막 김부선 씨가 다른 선택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끝까지 강용석 변호사 함께 가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공지영 씨 한번 반응. 이번에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인데 글쎄요. 이런 식의 멘트는 어떨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공격을 하고 있는. 네,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뭐 비난을 좀 하고 있죠. SNS를 통해서 하나는 또 이재명 지사가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태산처럼 높아지고 강처럼 하여튼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죠. 또 김부선 씨도 SNS에 그런 거 썼잖아요. 요전에 이재명 지사가 병원 가서 점 있는 거 확인하고 없었던 게 확인됐잖아요. 의사 참관하에. 김부선 씨도 그걸 썼죠. 점 빼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지영 씨도 또 SNS로 띄우기를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판교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들한테 시위대한테 다쳤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때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또 쓴 글을 또 공유를 했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그 사건이 조작이 돼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그때 전혀 다친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도덕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공지영 씨가 소설가가 적극적으로 뭐 자기 의견을 알리는 건 좋은데 뭐 많은 사람들이 여성 대 여성으로서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아직 좀 증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감정상, 정서상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지. 지금 뭐가 좀 딱 떨어지게 나타난 건 없지. 자꾸 이제 변증만 자꾸 올리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실이 뭐냐. 이게 더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